학교 온라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알고 계신가요?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프로그램으로 Massive, 여러 대학의 우수 강좌들을 open,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course,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총 17개의 다양한 강좌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대구대학 K무크. 대구대학교 온라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알고 계신가요?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프로그램으로 Massive, 여러 대학의 우수 강좌들을 open,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course,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총 17개의 다양한 강좌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대구대학 K무크. K-팝, K-컬처, 이제는 K무크.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무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무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무크. You ca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 K무크에서 회로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최병재라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이 강좌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이 행사, 특히 제가 이 제목 자체를 봤더니 학습자와 만남의 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로 이론이라는 교과목 자체가 아마 K묵을 통해서 청취하시면서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교과목입니다. 특히 우리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배워야 되는데 실제는 일부는 미분, 적분, 방정식도 있고 삼각함수가 약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 2부로 나누었을 때 2부에서의 주파수 영역 해석을 배우고 나면 실제 1부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나 혹은 미적분 방정식은 모두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의 산수 수준으로 바뀌게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이해를 하면 이 교과목 또한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학습자와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는 우리 회로이론 강좌에서의 일부에 해당되는 직류회로의 해석 부분, 또 하나는 2부에 해당되는 교류회로의 해석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짧은 30분 동안에 둘 다를 하기는 벅찰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1부에 있었던 회로 이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1부에서의 직류회로 해석이라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기회로가 도대체 뭘까? 이런 내용하고 전기회로 해석을 하는 주요 법칙들, 그리고 전기회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전자, 소자,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능동소자와 수동소자 중에 실제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능동소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소자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하고, 네 번째로는 회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쉬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다음의 학습자와 만남의 날에서는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회로가 뭐냐? 회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전자, 소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closed path, 폐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매우 간단한 배터리, 건전지가 하나 보이고 스위치가 보이고 전구가 보입니다. 당연히 건전지에 연결된 전구가 스위치를 눌러주면, 온 시켜주면 불이 켜질 거고 놓으면 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간단한 하나의 회로이고,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것 또한 매우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것 또한 회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로 이론이다라는 교과목에서 다루는 회로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회로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동소자, 능동소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여기 하나, 둘, 이것 둘은 수동소자가 아닙니다. 능동소자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소자는 의미 자체가 내가 받은 입력의 값보다 내어놓을 수 있는 출력의 값이 더 큰 경우, 그게 능동, 액티브, 그러니까 능동소자다라는 거고, 나머지 소자들은 내가 받은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정도이지 받은 에너지 그 이상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회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회로들은 전자회로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회로 이론에서는 왼쪽과 같은 전기회로,
전자, 전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자체가 수십 볼트 혹은 전기공학에서는 764kV, 76만 4천 볼트 이런 게 전기에서 다룹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회로에서는 매우 작은 전압들, 5볼트, 매우 높아봐야 15볼트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다루는 회로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로이론에서 다루는 전기회로보다는 전자회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자들을 가지고 소신호 모델로 회로를 재해석해야 되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회로이론에서는 이런 류의 회로, 이런 것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걸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로이론에서 다루는 전기 회로 해석을 분류를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직류전원에 의한 회로 해석. 직류전원, 조금 전에 보았던 건전지 같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전압값만 보내주는 그런 전원에 의한 회로 해석. 매우 쉽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교류 해석.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이건 전부 교류죠. 220V, 60Hz의 교류 전원입니다. 이 교류 전원이 우리가 해석하고 싶어하는 수동 소자인 RLC 세개 소자에 연결될 때 과연 어떤 R에 공급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지금 많은 조명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 많은 조명등들이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모하면서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교류 해석에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직류 해석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했는데 실제는 시간 영역 해석과 주파수 영역 해석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용어가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타임 도메인이잖아요. 시간 영역인데 주파수 영역이 뭡니까? 제가 모두에 우리 회로이론이 조금은 까다롭다. 하지만 이 까다로움이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환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이 미적분 방정식, 삼각함수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대수 방정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대수 방정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파수 영역입니다. 시간의 역수, 그게 프리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파수 영역으로 시간 영역에 있는 식을 살짝 바꾸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미분적분 방정식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직류 회로 해석에서 미분 방정식 약간 2차 미분 방정식 하나 볼 텐데 그것 또한 2부에서 배우게 되는 교류 해석을 이해하고 나면 주파수 영역 해석 방법으로 쓰고 나면 매우 간단하게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과 같이 컴퓨터에서 내가 설계해 놓은 회로를 그려서 놓고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지점에 전류가 얼마 흐르냐, 전압은 얼마냐 이걸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지만 회로 이론이라는 걸 저는 컴퓨터 해석은 그 다음 단계인 거고 먼저는 회로 이론이 도대체 뭐냐 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만 내가 여기에 프로브로 찍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이론으로 배우고 나서 컴퓨터 해석 같은 도구를 활용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우리 회로 이론은 제가 생각할 땐 이거 하나만 알면,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모든 회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모의 법칙만 알면 되는데 실제는 오모의 법칙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두 개를 더 알려드릴 텐데 이것만 가지면 전기 회로의 해석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체의 어떤 도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 도체를 흐르는 전류의
정비례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정비례 상수로 저항이라는 값을 두고 V는 Ri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비례하는 경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그 저항은 전류와 전압 사이에 비례하더라. 하지만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 저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회로 이론 수업에서는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회로의 저항만 다루기 때문에 오모의 법칙 V는 Ri다라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전기 관련된 학과에서 회로 이론은 어떤 걸 다루나 책을 뒤져보았습니다. 너무 괜찮은 게 하나 보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오모의 법칙 개념도라고 해서 고등학교 전기 회로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V는 IR. 그죠? 생긴 것 자체가 V는 IR이죠, 이렇게. 그런데 I는 R분의 V. 그러니까 V와 IR을 이렇게 놓고 나면 오모의 법칙을 금방 이해하기가 쉽구나. R을 구하려고 하면 I분의 V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고등학교 전기회로라는 교재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오모의 법칙과 함께 꼭 알아야 되는 두 개가 더 있죠. 이거죠, 이거. 키로이호프의 전류법칙과 전압법칙. 모든 회로는 이 세 가지의 법칙만 알면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회로 해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인 등가회로, 물리적인 등가회로는 아니죠. 논리적인 등가회로로 바꾸어서 회로 해석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로헤어프의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류법칙이고 하나는 전압법칙이었습니다. 전류법칙은 이걸 우리가 노드라고 했죠. 노드. 두 개 이상의 전기 소자가 만나서 이루는 점, 접속점이죠. 그걸 노드라고 했어요. 이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혹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교수님, 흘러 들어오는 거 하려고 했는데 얘는 지금 흘러나갑니다. 그때는 얘의 부호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총합을 합쳐주면 똑같다. 당연히 지금 여기를 한번 보면 이것도 고등학교 전기회로에 있는 하나의 회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B라는 노드에 I1이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고 I2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고 I3라는 전류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I1 더하기 I2 마이너스 I3는 0이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I1 더하기 I2는 I3하고 같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나는 반대로 흘러 들어오는 걸 마이너스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는 0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 노드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의 closed boundary, 슈퍼마디라고 했었습니다. closed 경계가 닫혀져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여기 이 회로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노드 A에서도 성립합니까? 이 KCL이. 예를 들어서 V1이라는 전원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R1이라는 저항으로 흘러나가는 전류하고 같다. 그게 KCL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그죠? 이게 전자칠판이 아니어서 여기가 IA, 여기가 IB고 방향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 IA 빼기 IB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우리는 KCL이다라고 하고, 예, 이렇게 노드에 여러 가닥이 있을 때는 모두 하나로도 빼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가닥을 다. I1이 흘러 들어오고 있네. I5는 흘러 나가고 있고, I2도 흘러 나가고 있고, I3와 I4는 흘러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엘리먼트를 다 가지는 하나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1 더하기 I3 더하기 I4는 I2 더하기 I5와 같다. 이렇게. 그죠?
요 두 식은 그렇게 지금 표기할 수 있는 식들입니다. KVL 또한 비슷하죠. KVL은, 자, 이게 한번 보지. KVL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의 전압에서 전류가 흘러나가면 이건 전압 상승이다라고 했고, 내가 표기를, 여기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서 I1이라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흘러 들어오면 이건 전압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와 전압 상승의 합이 하나의 폐루프에, 어떤 의미의 루프였던 간에 하나의 폐루프에서 전압 강하와 전압 상승의 합은 같다. 혹은 앞에서 보았듯이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표기해 주어도 됩니다. 내가 클로즈드 패스를 한 바퀴 돌면서 전압 강하만 일어나지 않고 상승 강하가 왔다 갔다 할 경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바꾸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도 하나의 회로고 얘도 하나의 회로고 회로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바깥쪽 전체를 도는 것도 하나의 클로즈드 패스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회로에 대해서 모두 KVL은 성립한다. 하지만 얘 양단의 전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회로 해석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회로 자체를 이 바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S1은 마이너스, VR1은 플러스, VR2도 플러스, VS2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전하는 하나의 방향이. 내가 회전하는 방향을 바꾸어주면 안 됩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 혹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엘리먼트가 세 개인데 V1과 V3는 내가 이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싶으면 V1과 V3는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V2의 측면에서는 전압 강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돌 때는 그 도는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죠.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돌리면 V3와 V1은 전압 강하가 일어나는 거고 V2만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는 강하를 플러스로 하고 싶은데 상승이 나타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매우 쉬운 논리적인 등가회로 만드는 거죠. 전원 변환이라고 해서 이 왼쪽의 매우 복잡한 회로가 있었는데 그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바꾸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물리적인 등가가 아니라 논리적인 등가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전원 변환도 우리가 배웠고 중첩의 원리 매우 중요한 거죠. 전원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는데 나는 한꺼번에 해석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전원을 하나씩 떼면 됩니다. 얘는 IS2가 빠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I를 I1으로 바꾸었고 IS1을 떼고 나서는 IS2만 연결하고 나서 얘를 I2 했습니다. 요 두 결과를 구해서 그걸 그냥 단순 합을 취해주면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된다라는 게 중첩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로 이건 조금 전에 전원 변환이나 중첩의 원리나 이런 건 우리가 회로 해석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한 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옴의 법칙과 키로이프의 제1, 2법칙이라고 하는 전류법칙, 전압법칙 이 세 가지만 알면 모든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데 회로 해석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디 해석이나 막로 해석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넘어가서 제가 응용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건 엘리먼트가 소자 자체가 수동 소자로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작은 게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이 꼭 이렇게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저항도 있습니다. 저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저항이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게 커패시터니까 커패시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종류를 들고 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얘도 하나의 커패시터입니다. 이런 걸 커패시터,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로 볼 게 코일이죠. 코일. 코일은 이렇게 생긴 게 흔합니다. 하지만 초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코일들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가지만 자세히 알면 되는데 우린 저항은 V는 RI 이렇게 아니까 커패시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I는 C dT분의 dV다. 이걸 암기하다시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기자기학이나 물리에서 이미 이런 등식들은 다 유도가 되겠지만 우린 그건 잘 모르더라도 I는 C dT분의 dV라는 이 식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C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커패시터 양단 전압은 일정하면 커패시터 양단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V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미분값이 0이니까 전류가 0이 되어서 개방회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패시터 양단 전압은 이게 T에 대해서 V가 순간적으로 변한다면 I가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커패시터가 연결된 회로에서의 전압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다. 이게 인덕터입니다. 인덕터는 V는 L dT분의 di입니다. I는 C dT분의 dV, V는 L dT분의 di라는 이 두 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야만 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L과 C가 들어가 있을 때. 그건 나머지는 여기는 앞에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미분값이 0이 되니까 V가 0이 되는 건 쇼트된 겁니다. 단락되었다 이렇게 보면. V가 0이 두 점의 전위 차이가 없다라는 거니까 단락회로로 동작하는 거고 L에서의 전류는 T가 매우 미시한 순간에 얘가 변해버리면 V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L에서는 전류가 절대로 순간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라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마디 해석과 막노 해석이었는데 제가 마디 해석이 노달 어널리시스, 노드를 기준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그려주면 마디 해석으로 회로를 해석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점 찍어 놓은 게 모두 마디 같아 보이지만 마디의 총 개수는 4개만 있는 겁니다. 4개만 있고 아래쪽에 있는 4개의 엘리먼트가 R5부터 IS1까지의 4개의 엘리먼트가 만나는 하나의 마디를 기준 마디로 정하고 미지의 나머지 하나, 둘, 세 개의 미지의 전압 VA, VB, VC를 정하고 나서 방정식 3개만 유도하면 된다. 그 방정식은 KCL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 IS2와 IS1이 흘러 들어와서 R1과 R2로 이렇게 전류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IS1과 IS2가 흘러 들어와서 그게 R1과 R2로 전류를 흘러보내는데 그 값이 R1분에는 VA-VB, R2 쪽으로는 R2분의 VA-VC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식도 VB와 VC에 대해서 유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노 해석이죠. 그러니까 막노 해석인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막노가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프가. 그죠? 이 바깥도 하나의 루프. 이 중간에 있는 이것 둘도 하나의 루프. 루프라는 게 클로즈드 패스였으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고 싶습니다. 이것도 루프입니다. 모든 루프에 대해서 전압 강화 혹은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라는 게 KVL이었으니까 꼭 이렇게 세개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I1 이거 돌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보죠. I1이 돌리려면 얘가 I1과 관련된 식인데 복잡하죠. 근데 이 I1으로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리면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4는 24I2 더하기 4I0 이걸로 끝이죠. 그 식 하나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를 딱 보고 이렇게 3개 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인이 고민해서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여기 보면 LDT분의 DI, I는 CDT분의 DV라는 이 두 식을 써서 2차 미분방정식이 나와버렸죠. 이런 2차 미분방정식 해석은 우리 회로 이론의 2부에서 배우고 나면 이건 완전히 몰라도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만 알면 이건 완전히 몰라도 되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 열심히 배웠던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 이건 한 번에 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완전응답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이다. 혹은 완전응답이 과도응답과 정상상태응답의 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한 번에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의 내용만 자세히 알면 앞에서 RLC 회로의 해석은 매우 쉽게 어려운 이 부분이 매우 쉽게 사칙 연산 수준으로 바뀌어서 회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배웠던 회로 해석을 위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옴의 법칙과 키로요프의 전류 전압 법칙, 이 세 개는 필수이고 이거에 추가해서 테버낭의 등가회로, 노톤의 등가회로, 중첩의 원리라는 이런 이론을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 세 가지에 추가해서 또 필수로 알았으면 하는 게 마디 해석과 막로 해석이라는 해석의 기법만 이렇게 알고 1부는 무시하고 2부로 넘어가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도 이 5가지는 다 쓰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 주파수 영역의 해석을 하고 나면 1부에 있었던 RLC 회로에서의 직류 전원이 인가된 회로를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우리 학습자와의 만남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기 혹은 우리 집의 전력요금 이런 측면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여기 한번 보시면 전력에는 우리가 무슨 피상전력, 유효전력 이런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역률은 또 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학습자의 만남이라는 시간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 제가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조금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와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K묵 회로이론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 영상 또한 들어보시면 K묵의 강의보다는 조금 더 시원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면 매우 해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디 부분인지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전압 상승이라는 말과 전압 강하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압 상승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루프에서 전류가 실제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일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해석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전류의 방향이 이거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이 방향이었으면 내가 구한 전류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내가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류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했건 간에 내가 정한 전류의 방향에서 관심 있는 전기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의 방향을 내가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정해주고 나서 내가 관심 있는 방향으로 전류를 회전하는데 이 전류가 가는 방향이 플러스에서 흘러나가버리면 전압 상승이라고 하고 여기 V2는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얘는 전압 강하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쪽은 이렇게 돌리면 V1하고 V3죠. 그래서 V1과 V3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고 전압 강하가 일어나는 쪽은 플러스 부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의 개념을 알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V1과 V3는 상승이었으니까 상승을 왼쪽으로 강하를 오른쪽으로 하고 나서 둘은 이퀄이다 이렇게 표기해 준 거.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다라는 건 두 가지죠. 실제는 질문이 없다? 강의가 엉망이었네 라는 거고 아니면 질문이 없다라는 건 강의가 너무 질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반가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대학교 온라인 무료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알고 계신가요?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프로그램으로 매시브, 여러 대학의 우수 강좌들을 오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코र्स,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총 17개의 다양한 강좌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대구대학 K무크. K-팝, K-컬처, 이제는 K무크.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무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무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무크.